짧지만 깊이 있는 이코노보이스 10분 대담, 현명한 투자 전략을 오늘 함께할 아나운서 김채리입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가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교차하면서 투자자분들은 지금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복잡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든든한 길잡이가 있었으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경제와 투자 흐름을 가장 명쾌하게 짚어주시는 분, 이주호 멘토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코노보이스 10분 대담, 단 10분 동안 시장의 큰 흐름부터 구체적인 전략까지 속 시원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처음 뵙습니다. 근데 이거 10분 만에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그래서 뭐 너무 거창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좀 약간 부끄럽네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요즘 그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특히 미국 금리나 중국 경기 둔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흐름이 우리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술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둔화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도체 섹터 랠리가 나오고 그리고 뭐 브로드컴은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훈풍이 이제 국내 증시에 이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급등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코스피가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뭐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뭐 이런 계속적으로 미국부터 시작해서 경기 둔화 우려는 계속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금리 인하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강세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슈들이 미국 시장이나 중국 증시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뭐 당분간은 이러한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변동성도 이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는 산업 섹터 포커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뭘 사야 하냐? 어떤 산업을 주목해야 하느냐거든요. 이 AI, 2차 전지, 반도체 얘기 정말 많은데 앞으로 1, 2년은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제가 2차 전지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당분간 2차 전지는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네. 반도체거든요. 네. 그리고 AI와 반도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라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뭐 30% 가까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풀이장에서.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닌데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그동안 이제 AI 버블이다, 뭐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오라클이 이걸 잠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이 그렇게 애프터마켓에서 30% 급등이 나오니, 그러면 오라클이 하고 있는 사업은 클라우드와 관련된 사업,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아마존이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에 약간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더 성장하겠네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타격이 아니라 네, 그렇죠. 성장의 포인트로. 왜냐하면 지금 오라클 같은 기업이 지금 네. AI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쪽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전력기기주들이 급등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와의 연결고리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뭔가 계속 돌아간다. 그럼 전력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들이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갔고 오늘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신고가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가면 또 따라가는 게 AI 반도체, 그쵸. HBM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수급들이 몰리면서 오늘 그래서 코스피가 좀 강하게 올라왔다 보면 되겠고요. 당분간은 사실 뭐 2차전지 주주분들께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네,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네. 반도체랑 AI 쪽으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쪽에 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멘토님, 이 솔직히 요즘 같은 장세에 단타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길게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 단기 대응이 유리할지 장기 투자 관점이 맞을지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거에 항상 주식 투자하시면서 고민하실 거예요. 네. 나는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좀 단타로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장세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이라고 해서 그죠. 대형주 랠리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려면은 네. 지금 현재 장세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기보다도 오히려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조정을 받을 때 주도 섹터를 고르고 그 주도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종목을 찾아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가지고 모아서 끌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네.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사서 이만큼만 먹을 거니까 그 내가 사고 나서 바로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더 갈 것 같아서 샀는데 오히려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도 그런 주도 섹터, 주도 종목군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수익 내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멘토님은 단기적으로 딱 하는 것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좀 맞는 섹터군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멘토님 우리 막 구독자분들께 딱 하나만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투자할 때 진짜 명심해야 된다는 메시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피 신고가 가고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붙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여기서 사면은 더 갈 것 같다. 그러면서 그쵸. 추격 매수를 많이 하세요. 보통 이제 급등주 이런 거, 그다음에 거래량 동반되고 시세가 맞죠. 잘 나오는 종목군들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매매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고점에 사면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내가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더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5% 10%만 조정받아도 이미 손절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바닥권에 있고 아직 덜 오르고 이 주도주에 뒤따라서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별을 해갖고 투자를 한다면 밑바닥에서 잡았는데 좀 올라갔다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손실권이 아니라면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더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밑바닥에서 사게 되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이 참 그렇죠. 중요하죠. 네. 주식시장에서 심리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드리고 한마디 딱 드린다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 그 다음에 올라갈 종목을 이제 아직 덜 오른 상태에서 좀 보다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보다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거래량이 나오네 뭐 신고가 갔네 급등이 나왔네 이런 종목들 따라서 매수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이 종목 다음에는 어떤 종목이 후속주로 갈까 아니면은 다음에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에 바로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고 그 뒤에 어떤 섹터가 있는지 차근차근 주식시장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주호 멘토님과 시장 흐름부터 투자 전략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멘토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